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7일 수요일 해외 축구, 국내 농구, 배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서울 삼성입니다. 창원 LG는 직전 KT전에서 한 점 차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을 완전히 장악했고 칼 타마요도 꾸준한 득점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만 유기상, 양홍석 등 토종 자원들의 야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접전 상황에서 마무리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홈에서는 9승 4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리바운드와 수비 집중도를 바탕으로 기본 전력의 흔들림은 크지 않은 팀입니다. 서울 삼성은 현재 7연패 흐름 속에 전력 누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캐름 판터와 앤드류, 니콜슨이 공격을 책임지고 있지만 토종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이규태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빅맨 로테이션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원정에서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창원 LG는 홈 강세와 리바운드 우위, 그리고 서울 삼성 상대 확실한 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연쇄 부상 여파로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창원 LG가 안정적인 흐름 속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KB손해보험입니다. 삼성화재는 대한항공, OK저축은행을 연달아 잡아내며 11연패 이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미알아이가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김우진과 이윤수까지 득점에 가세하며 이전보다 공격 밸런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특히 연속 리버스 스윕을 만들어내며 선수단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홈 성적이 2승 7패로 좋지 않고 범실이 많아 세트 초반 흔들리는 장면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2연패 흐름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비에나가 꾸준히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 나경복, 임성진도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범실이 많아 흐름을 스스로 끊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서부에서 밀리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패턴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전력 완성도와 공격 옵션의 다양성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삼성화재의 분위기 반등은 인상적이지만 홈 경기 기복과 범실 리스크는 여전히 큽니다. KB손해보험은 연패 중에도 경기력 저하는 크지 않았고 기본 전력과 공격 안정감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접전 흐름 속에서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세트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열어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 도로공사 대 현대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홈 9연승을 달릴 만큼 안방 경쟁력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모마가 확실한 득점 축을 맡고 있고 서부와 수비 조직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직전 정관장전 셔사웃 패배에서 드러났듯 모마 의존도가 높아 강소희와 타나차의 공격 지원이 떨어질 경우 흐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네요. 세트 초반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전체 경기 운영이 단조로워지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전 패배로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서는 6연승을 기록 중이며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로킹과 서부 상성에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강점을 보였고 상대주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다만 가이스버거의 공격 효율 저하와 정지훈 결장 여파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력과 높이 싸움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홈 강세는 분명하지만 공격 옵션이 제한될 경우 현대건설의 블로킹과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 흐름과 상대전 상성을 고려하면 현대건설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며 접전 양상 속에 세트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열어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 일본 대 시리아입니다. 일본은 4-3-3을 기반으로 볼 주변의 인원을 밀집시키며 점유율로 경기를 설계하는 팀입니다. 미츠와키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쿠메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압박 가담으로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구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는 핵심 자원입니다. 볼이 있는 지역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세컨볼 회수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잘 짜여 있어
단순 점유가 아닌 슈팅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됩니다. 시리아는 4-2-3-1을 바탕으로 직선적인 전개와 전방 개별 능력에 의존하는 팀입니다. 라알의 뒷공간 침투와 주브란의 포스트 플레이, 알무스타파의 중거리 슈팅은 이협적이지만 점유율 싸움에서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수비 전환 시 2선 복귀가 늦어지며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내리면 체력 소모가 커지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타이밍이 무뎌지는 흐름도 반복됩니다. 일본이 볼 주변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하며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는 역습 한 방의 변수는 있지만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체력과 구조적 부담이 되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패스 템포와 공격 루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점유 구조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일본 승 가시죠. 5번째 경기 한국 대 이란입니다. 대한민국은 4-2-3-1을 사용하지만 전술 완성도보다는 개인 기량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조상혁은 장신 스트라이커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를 살릴 빌드업 구조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상윤은 2선에서 세컨볼과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강성진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백을 담당합니다. 다만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시 조직력이 흔들리며 사우디 특유의 기온 변화까지 겹쳐 후반 체력 저하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4-4-2 기반에 단순하지만 조직적인 운영이 강점인 팀입니다. 알리네자드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를 병행하며 세컨 찬스를 만들어내고 간디푸르는 측면에서 활동량과 크로스로 공격을 지원합니다. 마미자데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는 축입니다. 중동 환경에 익숙한 만큼 경기 내내 템포 유지가 가능하고 두 줄 수비 이후 직선적인 역습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복잡도보다는 환경 적응력과 조직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공격 자원은 갖췄지만 전술적 연결과 라인 컨트롤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합니다. 반면 이란은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실수를 기다리는 운영이 가능해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이란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이란, 일본, 현대건설, KB손해보험, 창원 LG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